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광복절 연휴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역대 최다인 633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는 16,000명으로 216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는 늘었지만 사망과 위중증 규모를 잘 억제하고 있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도장 발병 사례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20%씩 증가했다며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도장 발병 사례가 92개국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서울 성수동 엑스팩토리에서 개최됐습니다. 페스티벌 어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주제 전시와 과학 강연, 과학 문화 콘텐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후호가 이어지면서 장마 대신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강수 형태가 동남아와 아열대 기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기와 흡사한 형태로 변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200여 명 감소한 17만 8,5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3배 늘었고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7일 이후 19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633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은 17만 7,94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증가한 470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813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방역당국이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 어제 소아 사망 사례가 한 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9세 이하 코로나19 사망 사례가 한 건 늘어서 누적 29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지난 12일 확진돼 재택치료 도중 14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증상이 악화해 15일 사망 판정을 받았고 기저질환 여부 등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 발생한 9세 이하 사망 29건 가운데 20.7%인 6건이 지난달 이후 발생했습니다. 18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달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7월에 8명, 이달 들어 2명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자문단은 사망과 위중증 규모를 잘 억제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나라별 환자 규모를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확진자는 16,000명으로 216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000명인 일본과 2,300명인 미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 발생 규모가 커진 것은 맞는다면서도 중증화와 사망은 잘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위원단의 설명도 같습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를 보면 일본과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만큼 확진자 숫자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 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이고 이번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려면 사실상 강력한 거리두기밖에 답이 없는데 일상 유지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독일처럼 감당 가능한 환자 수준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0mm 비가 하루에 내리는 거하고 40mm씩 열흘 내리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자 발생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에서 꾸준히 생긴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랍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확진자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조금 더 많은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일상은 유지하는 지금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8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증상이 약해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80세 이상은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은 만큼 경미한 증상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모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70세 이상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 중간 수준의 적극적 권고를 했습니다. 60세 이상은 증상이 있으면 처방하고 50대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 악화가 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했습니다. 위원회는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복용 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할 수 있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도창 발병 사례가 92개국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현지 시간 17일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지난주에 원숭이 도창 발병 사례가 7,500건이 새로 보고됐고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20%씩 증가했다며 빠른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발생한 7,500건은 대부분 유럽 및 미주에서 보고된 사례이며 남성과 성접촉을 한 남성이 감염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여름은 장마 뒤 무더위라는 공식이 모두 깨졌습니다. 가장 더워야 할 8월에 다시 장마가 찾아온 것처럼 호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철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장마 대신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며 이례적인 초여름 무더위로 시작한 올해 여름. 이어 한 달간의 장마가 지난 뒤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됐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내륙을 오르내리며 큰 비를 내렸습니다. 가을을 앞두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나타나는 가을 장마가 한 달여나 일찍 나타난 겁니다. 8월 말서부터 9월 초 사이에 2차 장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을 장마라고 되게 우리가 불렀는데 올해는 이례적인 거죠. 2차 장마라고 보고요. 가을 장마가 빨라지는 현상은 최근 20년 새 뚜렷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장마철 이후 8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강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8월 10일쯤 한 번, 8월 하순에 또 한 번 강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피크가 굉장히 많이 분리되면서 자주 그리고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가 계속 지속되는 듯한 우기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기간이 구분되지 않고 무더위 속에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현상이 본격화하는 겁니다. 동남아 아열대 기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기와 흡사한 형태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한반도 강수 형태가 크게 변한 만큼 장마를 고집하지 말고 우기라는 개념에서 여름철 강수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파리 지하철역 곳곳이 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1961년 이후 가장 건조했던 7월을 보냈던지라 굳어진 땅은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은 남부 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항구와 법원에 물이 차올라서 인근 지역을 폐쇄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서남부 지롱드 주에서는 폭우가 화재 진압을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짧은 사이에 8cm에 달하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 과학축제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성수동 S팩토리와 인근 성수동 거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과학축제는 페스티벌 어스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과학기술 이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과학문화단체와 기업, 과학관, 출연연 등 70여 개 주체가 참여해서 저명 과학자의 강연과 각종 전시, 과학 성과 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1997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26회째를 맞이한 국내 대표 과학문화 행사입니다. 네, 오는 8월 18일은 벼농사를 지으려면 88번의 손이 간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쌀의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는 재고가 넘쳐나면서 햅쌀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결국 농협이 특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쌀 소비 촉진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농협 창고에 지난해 넣은 벼 포대가 가득합니다. 부근에 있는 저원 저장고도 벼가 차지했습니다. 쌀 가격이 지난해 농협이 사들일 때보다 20kg 기준으로 많게는 10,000원 넘게 떨어지면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런 일모작이나 조생종 배후 경우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데 햅쌀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농협 중앙회는 보양벼 8만 톤을 옮기기를 바라는 지역 농협에 무이자로 3천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에 235억 원, 가공용 판매와 소비 촉진 등에는 175억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광주 비천들에서 화이팅! 농협과 자치단체도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에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많은 향후분들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광주 쌀이 판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울을 대표하는 쌀 300여 포대가 광주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됐습니다. 쌀 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금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농협이 함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농협 재고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톤 많은 41만 톤. 농협의 쌀 산업 안정 특별 지원과 대대적인 소비 촉진 운동이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문화놀이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립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놀이카드는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올해 이미 문화놀이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 달 1일 보유한 카드에 자동으로 10,000원이 지급됩니다. 미발급 대상자는 문화놀이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주민센터에서 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을 훔쳐 난폭하게 운전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와 기아차가 주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상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차를 훔쳐 묘기를 부리듯 질주하고 이것을 찍어 틱톡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경쟁적으로 과시성 영상을 유포하면서 차량 절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Oh, he thought I hit him. What? Yeah. 미국 방송사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올해 들어 기아차 432대, 현대차 268대가 도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와 미시간, 플로리다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기아차와 현대차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일본이나 미국 차들을 제치고 절도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아보이즈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 기아차 절도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운전대 아래쪽을 뜯어내고 휴대전화 충전용 USB로 간단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What this was for? They tore apart my steering wheel lock. Kias are manufactured so that you can actually hotwire a Kia with an iPhone charger. 미국 경찰은 오래전에 출고된 기아차처럼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들이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피해 차주들은 설계 때부터 도난 방지가 소홀했다며 현대 기아차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강원도가 빚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테마파크를 유치하느라 부채가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각종 행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을 치를 때 빌린 돈이 수천억 원인데 갚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까지 합쳐 늘어난 부채는 어느덧 8천억 원. 춘천 레고랜드 빚 보증도 문제입니다. 내년 11월 도착할 청구서가 2천억 원이 넘는데 합쳐서 1조 원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불꽃놀이 해가지고 또 몇 억씩 막 날려보낸다. 이런 거는 조금 참아도 되지 않을까. 4년간 갚기로 목표한 돈은 6천억 원입니다. 일단 올해 예정한 1,600억 원 추경은 없습니다. 지방채도 4년간 발행하지 않습니다. 행사나 중복 사업을 줄여 매년 120억 원씩 갚을 예정. 전임 최문순 지사 때 공들였던 북한이나 평화 관련 행사가 대표적인 폐지 대상입니다. 도유진 패천 부지 등도 모조리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강원도청 신축 등 들어갈 돈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집계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건 내년 6월 들어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와 테마파크 유치 등에 들어간 돈 1조 원. 이제는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한 번 올라서 6%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아파트값 하락에 이자와 부담마저 가중되면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7월에 0.52%포인트 상승해 2.90%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들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오른 코픽스 금리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이 6% 가까이 모두 올랐고 특히 우리은행은 최고 6.11%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5억 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월 이자가 210만 원이었지만 이젠 26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베이비 스텝 3번을 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약 3%까지 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코픽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른바 연끌로 집을 산 청년들에겐 하락하는 집값과 오르는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 시대에 대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인데 0.25%포인트와 0.50%포인트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혀서 주식시장에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는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90여 차례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목표인 2%대 물가 상승률보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So I don't think it means this, relatively speaking, slowing of inflation or slowing of the increasing rates of inflation. It's still a large number. 미국 언론들은 한 차례 더 0.75%포인트 인상이나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fact that the consumer continues to go out and spend, feels comfortable to go out and purchase and buy, that's a good signal. That's a good sign of a healthy economy. 연준 회의에서는 하지만 속도 조절론도 거론됐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긴 하지만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미국 증시는 초반 낙폭을 다소 줄이긴 했지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금리 정책 기조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공 모양을 지닌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고종 때인 1890년 제작된 일형 원구, 공 모양 휴대용 해시계가 미국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매입해 들여왔습니다.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는 주로 작은 상자 모양이고 이런 공 모양은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해시계의 안구 일부와 달리 이 해시계는 각종 장치를 조정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시계에 새겨진 글자를 분석한 결과 고종 때인 1890년 7월 무관인 상직현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최근 전기차와 ESS 등 각종 산업의 전지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소재에 유연한 형상으로 장착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면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질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자유형상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상영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